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에 뒷문에 옷이 껴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죠. 승객의 유가족은 대중교통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이외에도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 보험사 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 뵌 지가 꽤 됐네요. 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예. 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또 네네. 많은 국민들을 좀 충격에 안겨준 사건이기도 네. 했는데,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1월 19일 날 저녁 8시에 퇴근길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이 버스 뒷문에 팔이 끼었는데도 버스 기사님이 확인조차 안 하고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예. 여성은 팔을 빼지도 못하고 버스에 매달려서 10m 이상 끌려가다 결국 버스 뒷바퀴에 깔려서 사망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확인된 CCTV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버스 문에 소매가 끼었다, 옷자락이 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팔이 낀 걸로 확인됩니다. 팔이 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과실치사 혐의인가요? 네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예. 통상적으로 승하차 사고라고 무조건 다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승하차 하다가 승객이 혼자 넘어졌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일반 계단에서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결도 보면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문, 출입문 통해서 하차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운행 중 사고는 맞지만 예.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승하차 사고,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문발자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예. 사망, 중상의 사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 극단적인 예로 이야기 드린다면 버스 기사님이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에 들었고 예. 수면 운전사고로 승객의 팔, 다리,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다. 그래서 1년간 병원 생활에도 가해버스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예. 운전자 과실이 있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라야지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고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버스기사,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 버스 기사들은 다른 운전자들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차했다 하더라도 승객을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팔이 끼었는데, 옷이 끼었는데 그대로 출발한 부분, 이 부분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차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승객이 땅바닥에 발을 디뎌도 그게 예. 하차의 연장이면 운전자 주의 의무 여전히 존재하고요. 예. 승하차 시 승객 안전을 확인하는 거 버스 기사님의 기본 중에 기본 의무입니다. 예. 이번 사고도 버스 기사님의 기본 중에 기본 의무인 승하차 시 승객 안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좀 출발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승객이 내린 걸 확인했겠죠. 당연히 차 안에 안 탔으니까. 예. 그럼 내렸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내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 번만 보더라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거든요. 또 예. 그때 내릴 때 승객이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명 내렸습니다. 피해자 한 명. 예.
내리자마자 문이 닫혔고 10m 이상 피해자가 끌려갔는데 운전자는 앞만 보고 출발했습니다. 예. 운전자 적어도 승객 하차 후에 그리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제대로 내렸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한 부분,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도 피할 수 없고요. 예. 또 센서가 뭐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보통 출입문에 보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예. 문이 안 열리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는 운전기사의 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서 문제가 운전자의 과실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차하고 출발하다가 발생한 사고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전 이야기하신 12대 중과실 개문발차 사고 유형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 네. 개문발차 사고. 예. 개문발차 사고라는 것은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예. 버스 기사님들 차문 열고 출발하다가 뭐 승객이 떨어지거나 뭐 승객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문은 닫은 거예요. 문 닫고 출발하다가 오히려 사고 발생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문이 열렸으면 이런 사고 안 났겠죠. 따라서 개문사고로 보기 힘들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바도 있는데 예.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치맛자락이 출입문에 끼어가지고 그거 잡아당기다가 결국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개문발차 사고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12대 중과실 개문발차 사고.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는 도로교통법 39조 사망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 39조 사망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 발생나면 개문발차 사고라고 합니다. 예.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문 열고 출발하다가 승객 다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됩니다. 예. 자, 자동차 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네. 이번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 운전자 12대 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는 아니지만 예.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예. 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도 좀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경미한 네네. 처벌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았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실제 처벌이 법에서 정한 형만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뭐 이와 같이 또 국민청원 올리지도 않았겠죠. 예. 하지만 양형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사 같은 경우 가중사에 해당돼도요 1년에서 3년에 불과합니다. 예. 이번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지금까지 선고한 예들을 보면 2년형 정도 예상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뭐 작년에 2019년 벌써 2년이 됐네요. 12월 16일 날 그 경남 진주에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하고 난 뒤에 다른 급차로 변경 차량 때문에 버스에서 다쳐서 사지마비된 사건 1심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때 금고 1년형 선고됐습니다. 합의도 안 됐는데. 예. 교통사고에 대해서 실제 처벌이 이렇게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 아닙니다. 예. 현실을 이야기 드린 거고 이제 법원의 선고형이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살인의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이 침해당한 거는. 예. 그리고 또 사고 경위를 보면 살인의 경우보다도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뭐 과실범이라고 무조건 터무니없게 약하게 처벌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처벌 자체가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데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비를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로 본다면 뭐 당시 정확한 CCTV로 봐야겠지만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번 사고 과실비를 한번 뭐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 드린다면 예. 뭐 운전자가 출발 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고요. 예. 승객이 땅에 발을 디뎌도 운전자 주임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예.
승객을 하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사고나 전적인 책임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 그 승객이 버스 문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납득할 수 있는 행위라면 승객은 당연히 무과실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위험하게 무모하게 손을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10% 정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손을 넣은 행위로 사망이 이른 것이 아니라 계속 출발한 부분 때문에 사망이 이른 것이거든요. 예. 아니면 부상으로 끝날 문제고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은 10% 넘지 않을 것입니다. 승객의 아니, 과실이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승객의 승객이죠. 과실이 10%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네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네. 어떤 상황이 이 승객들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까? 네. 요즘에는 이런 경우 없는데 예. 과거에 그 주행 중인 관광버스 통로에서 승객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뭐 노래 부르고 하다가 관광버스 기사님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승객 다친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승객 과실을 40%까지 보험 판례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통 차량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때 예. 뭐 지지대나 봉을 잡고 이동해야 됩니다. 예. 요거 소홀히 했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통상 승객에게도 10에서 한 15% 정도 과실 주고 있고요. 예. 안전벨트 있는 버스, 이러한 버스의 경우는 안전벨트 반드시 매야 되고 안 매면 10에서 20% 정도 과실 주어집니다. 또 버스가 승강장에 하차해야 되는데 도로에 하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도로에 하차시키다가 승객이 또 뭣도 모르고 내리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되는데 이럴 때는 통상 내려준 버스 과실이 가장 크고요. 예.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 보도 근접에 차량을 정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 그다음에 승객 충격한 차량 과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부분, 안전운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다음으로 승객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연히 하차한 과실, 일부 과실 10에서 한 20% 정도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민청원 내용도 그렇고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버스 사고, 뭐 교통사고, 사망사고 일반론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법에서 정한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사기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법정형 자체가 낮고요.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운전자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예. 따라서 법정형 자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준에서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운전하면 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누구라도 사고 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저도요.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과실범이고 행위자의 비난할 가능성도 적으니까 처벌도 약해야 한다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고, 납득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벌할 필요 없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식법이 만들어지고 윤차고법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특별법 계속 만들기보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법정형 자체를 5년 이하의 금고가 아니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아니라 5천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도 법에서 정한 거에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주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도 승하차 시 출발과 정지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주의 의무 규정도 둘 필요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기사님들이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돼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충분한 대가가 가야지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촉박한 배차 시간, 과중한 근무 시간, 불충분한 근로 대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객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처우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민이 발휘되어주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자부심에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지금부터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28번님께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유턴 중에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유턴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이 유턴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면 유턴 차량이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유턴이 먼저라는 거죠? 네네. 유턴 차량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시 유턴이 있잖아요. 신호 관계없이 눈치껏 하는 유턴을 상시 유턴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시 유턴은
비보호 유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전 차량보다도 우회전 차량에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우회전 차량이 우선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유턴, 신호 위반하는 유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뭐 신호 위반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발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예. 이렇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10에서 20% 정도 과실 비율이 수정 가감될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거의 그러면 피해자예요. 우측 우회전하던 차량이 거의 100%입니까 과실이?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어. 통상 직진하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부딪혀도 예. 여기에 대해서 20에서 30% 정도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아. 이번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도 유턴한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호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 우회전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우회전이 양보할 의무가 있고 또 유턴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건 맞지만 예. 우회전이 신호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보, 배려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 4165번님.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다가 뒷차량과 충돌했는데 이런 경우는 과실 어떻게 판정 날까요? 라고 하셨네요. 결국 차로 변경하다가 난 사고로 보이는데요. 예예. 방향 지시등 안 켜고 차로 변경하다가 뒷차하고 부딪혔다. 어떻게 보면 앞차 뒤차 관계로 본다면 뒷차가 앞차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되겠지만 차로 변경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뒷차가 가해 차량이 아니라 피해 차량이 됩니다. 예예. 뒷차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고 차로 변경 차량은 앞차든 뒷차든 진행하는 차량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해야 됩니다. 예. 차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방향 지시에는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과실이 오히려 차로 변경 차량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